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한강유역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삼국의 전성기는 한강유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가장 먼저 전성기를 누린 그 나라. 백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백제의 건국입니다. 주몽은 졸본에 와서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비류와 온조는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다. 고구려의 주몽이 지금 비류와 온조를 낳았는데 비류와 온조가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류의 신하가 모두 위례성에 합류하고, 위례성, 수도죠. 합류하고 온조를 따르게 되자 이름을 백제라고 쳤다라고 합니다.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에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백제와 고구려는 좀 밀접한 관련이 있겠다. 그러면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증거로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바로 무덤 양식이 너무 흡사해. 보면 고구려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모습이 백제의 석촌돔 무덤의 형식과 흡사합니다. 백제를 세운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기록과 무덤 양식이요. 너무 비슷해요. 고구려 초기의 무덤의 양식과 백제의 이러한 양식들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백제의 시작은 고구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제의 건국과 체제 정비에서 보면요. 우리 친구들 건국은 고구려 유이민 세력이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해서 건국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구려, 왜 그런지 알겠지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례성에 건국했다. 한강유역에 라고 하는데요. 이 한강유역은요. 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한강유역이 왜 중요한가? 왜 한강유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장소가 되는가 보면 한강유역은 참 매력적인 땅이거든요. 왜 매력적인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했어. 농경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주변에 평야가 쫙 강이 또 막 그러면 농사짓기 너무 좋지요? 거기에다가 철기 문화까지 바탕이 되어 있다,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기 문화가 바탕이 되어서 농경도 발달되어 있지.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걸어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중심지로 이 한강이 쓰였던 거예요. 교통의 중심지. 근데 교통이 좋다 보니까 중국과 교류하기에도 너무 좋았다. 교류의 핵심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백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한강유역의 위례성에서 시작이 됐고요. 내륙과 해상교통로가 발달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선진 문물 수용에 굉장히 유리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가지고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이왕은 3세기 마한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한의 중심 세력이었던 목지국을 병합하게 되면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이 또 한반도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앙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관직 및 관리의 등급, 관복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은 체제를 정비했구나. 체제를 정비하고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한 왕이 고이왕입니다. 3세기의 고이왕. 그 다음
가장 먼저 선생님이 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성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초고왕의 영토 확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백제의 전성기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백제의 전성기입니다. 자, 근초고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부자상속제로 이러한 부분을 확립하게 됩니다. 부자상속제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권력이 세지니까 가능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영토 확장에 대한 부분은 마한을 차지하게 되고, 마한을 차지하게 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또 마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만, 우리 여러 국가의 성립에서 살펴봤었던 그 사만 중에 하나가 마한인데요. 이 지역이 전라도 곡창지대였던 거죠. 전라도 곡창지대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황해도에 진출했다라고 하는데요. 황해도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린 지금 역사를 공부하니까 서로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거든요. 고구려에 고국원왕이 있었어요. 고국원왕. 싸우다가 이 시기에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백제랑 고국원왕, 고구려가 싸우다가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게 황해도 진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외 활동에서 보면 중국의 동진과 교류를 했고 외화 교류를 했어요. 외화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칠지도라고 하는 것, 백제의 왕이 외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칠지도 하면 지금 근초고 왕이 외와 교류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 기억을 해 두셔야겠네요. 그리고 서남해를 이용한 해상교통, 그리고 고구려와 한반도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고구려랑 싸웠는데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그런 상황이 될 만큼 그 정도로 권력이 셌었던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성기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384년에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수용이 됐어요. 뭔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문화가 아닌 좀 선진 문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중국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수용이 됐어요.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을 보면 일단은 주도 세력을 살펴보면 왕족인 부여씨와 8개의 귀족 가문들이 있었고요. 귀족회의는 정삼회의입니다. 어디다 적을까? 정삼회의. 귀족회의입니다. 그리고 수상이 상자평 16개 관리가 있었다. 수도는 오부, 지방이 오방, 그리고 22담로, 이제 뒤에 나오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22담로 무령왕 때 설치된 부분, 그렇게 백제의 통치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잘 나갈 것만 같았던 백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외 팽창을 했는지, 그리고 이 백제의 중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대외 팽창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이렇게 대외 팽창을 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초고왕이 전성기인데 그때 황해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황해도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안정적으로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요서 지방까지 진출을 하게 되네요. 자,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때에 이르러 고구려가 요동을 점유하자 백제 역시 요서, 진평 두 군의 땅을 점령한 뒤 백제 군을 설치하게 되었다. 백제는 예로부터 동이로서 마한의 한 부류이다. 진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하여 차지하자 낙랑, 백제 또한 요서, 진평현을 소유하였다. 이 중국 역사책에 실제로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진출을 했었다. 백제의 대외 활동에서 4세기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 친구도 확인하셔야 될 건 뭐예요? 백제가 제일 잘 나갔었던 근초고왕 때의 일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초고왕의 진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나는 그냥 포기할래 이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최초의 전성기를 누린, 삼국 중에 처음으로 전성기를 누린 그때 멋있는 모습으로 좀 돌아가고 싶다. 그게 바로 중흥입니다. 백제의 중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백제의 중흥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웅진천도 이야기가 나와요. 배경은 5세기 이후에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4세기에 그렇게 영토 확장하고 다른 나라랑 대외 팽창하고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요. 이때 혜성같이 정말 쭉쭉쭉쭉 영토 확장하고 계속 잘 나갔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좀 이게 부자지간이잖아요. 둘이 백제를 아주 못살게 굴었죠. 일단은 한강의 이북 지역을 광개토 대왕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차지를 하고 시간이 좀 흘렀죠. 그리고 나서 장수왕은요, 아주 그 한강유역을 완벽하게 차지하고자 남진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펼칠 정도로 이 지역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장수왕 때에 이르러 실제로 이렇게 그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어떠한 과정으로 차지를 하게 되었나? 일단 북쪽은 한강유역의 북쪽 지역은 광개토 대왕이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왕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지요.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 수도가 함락되게 됩니다.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나라의 왕도 잃고 나라의 수도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한 나라 밖에 수도가 있을 수 없으니까 수도를 옮기게 되지요. 그 옮기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웅진이고요. 웅진은 지금의 공주를 이야기합니다. 공주 지역 알죠? 충청도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지요. 자, 이렇게 수도 한성이 함락당하고 웅진으로 수도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 결과 너무 당연하게 백제의 국력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아, 힘없어. 뭐 왕도 없어. 수도도 옮겼어.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힘든 상황을 그냥 포기할 거야? 아니야. 우리 노력하자. 우리 원래 잘 나갔었던 나라잖아. 잘 나갔던 때로 돌아가 보자고. 그게 바로 중흥인데요. 중흥 노력 한번 보도록 하죠. 동성왕은 고구려를 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펼쳤느냐? 중국의 남조와 외교를 합니다.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교를 하게 되고 또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혼인동맹은 백제와 신라가 이제 서로를 배신할 수 없게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혼인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 고구려 견제를 위한 방법이었다. 또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귀족의 세력을 견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 강화를 이제 보였죠. 무령왕은 그 무령왕릉으로 그림이 참 잘 나오더라고요. 무령왕은 귀족 세력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를 했는데 그 증거를 조금 이따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방의 중요한 장소에다가 왕족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을 통치하고 통제하라고 22 담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담로는 무령왕이 설치를 한 그런 행정구역이에요. 지방에 대한 통제를 하고자 위해서 22 담로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구려와 가야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백제가 다시 잘 나가기 위한 그 바탕을 마련하죠. 그리고 나서 성왕, 백제 중흥을 바라고 바라던 비운의 왕 성왕입니다. 자, 성왕을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이 무령왕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고 와야겠습니다. 자, 무령왕에 대한 부분은 좀 보고 올 건데, 자, 무령왕릉의 모습이에요. 이 무령왕릉, 중국 남조의 벽돌 무덤 양식으로 남조의 무덤을 만드는 양식과 같다. 중국계 유물과 일본과 교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물들이 나오는데 돌짐승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요. 얘는 이름이 오수전인데 중국의 화폐였어요.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류를 참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백제가 수도를 옮겼다라고 했죠. 그 모습도 보고 갈게요. 백제의 수도 변천, 한성에서 이렇게 웅진으로 오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었어요. 이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옮겨지게 됐지요. 그리고 웅진으로 이렇게 천도하고 나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임시 수도의 성격이 강했던 웅진에서 이렇게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그 왕이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성왕이에요. 사비로 천도했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지금의 부여. 수로 교통 편리했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면서 부여를 계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2부 설치하고 오부오방제를 하고 불교를 정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하나의 신앙으로 묶으려고 더더더 철저히 불교를 사랑했죠. 그런데요,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라와 백제는 출발합니다. 한강유역 원래 내 거였잖아, 백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차지할 거야. 난 좀 힘이 약하니까 우리 이렇게 혼인동맹 맺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출발하자. 갑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서 백제와 신라는 한강유역을 나누어 갖기로 약속을 하고 출발을 해요. 그런데 신라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 배신으로 한강유역을 잠깐 찾았으나 빼앗기게 되고 신라와 백제는 싸워야겠죠. 배신을 했으니 가만히 둘 수 있나? 그래서 싸우는데 관산성 전투입니다. 이 관산성 전투가 신라와 백제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지게 됩니다. 성왕도 전사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백제의 중흥 노력인데요. 여기까지가 백제의 성장, 건국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 짚고 문제 풀러 가볼게요. 자, 백제의 건국과 성장에서는요. 고구려의 유이민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연결해서 기억해 두세요. 고이왕이 이런 노력으로 중앙 집권국가 기틀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 근초고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누리게 해줬던 왕이 바로 이 근초고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침류왕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불교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장수왕 때문이야.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 동성왕 때는 다시 중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무령왕은 무령왕릉이 남조와 이렇게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덤 양식으로 나타나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아, 성왕 중요하지요. 성왕은 백제가 다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 많은 부분을 노력을 했습니다. 성왕 기억해 주시고요.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특징을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백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41쪽의 6번 문제네요. 41쪽의 6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고구려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 백제 석천동 무덤입니다. 비슷하죠? 그런 부분을 확인했어요. 자, 1번.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 무덤 양식, 사람들이 만들어 온 특징입니다. 이거는 나라별로 사실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첫 번째 나오네.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무덤 양식이 비슷하다. 고구려 고분 양식과 비슷한 우리 앞에서 본 석천동 백제 돌무지 무덤을 통해서 고구려의 유이민이 백제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건국 세력 자체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3번 보면 백제 유이민이 고구려를 건국했다라고 하는데요. 반대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백제의 전성기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전성기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요. 한강 유형 누가 가지고 있어예요. 지금 백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 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불교 수용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는요. 침류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근초고왕이 아니라 침류왕. 중국의 동진외와 교류하였고요. 왕위의 부자상속 확립했습니다. 마한의 남은 세력을 정복했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권력이 셌었던 전성기의 왕, 근초고왕에 대한 부분 살펴봤고요. 불교 수용은요. 침류왕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요렇게 41페이지 문제도 풀어봤고 다음에 43쪽에 복이 있는 문제네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공주, 부여 지역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돼요. 자, 문제 볼게요. 백제가 가와 같이 수도를 옮긴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수도를 옮겼어요.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자꾸 위에서 누가 자꾸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죠. 나라 밖에 그 나라의 수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 가야를 정복하려고 신라와 동맹? 아니에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에 이렇게 수도를 옮겼고, 나는 공주에서 부여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된 것,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게 된 것을 나로 봅니다. 자, 요걸로 옳은 것을 고르면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렇게 옮긴 왕이 바로 성왕입니다. 성왕,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왕이에요. 자,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나는 부여를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이렇게 국호를 변경했고, 중국의 남조와 계속 교류를 한 거지 북조가 아니야. 나제 동맹을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신 때문이었죠. 끝내는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니까요.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고요.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차지를 했으나 신라의 배신으로 이렇게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죠. 기역, 리을이 답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몇 번일까? 2번을 이렇게 찾아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수도를 옮겼는데 첫 번째 수도를 옮긴 부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옮긴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백제 잘 살펴봤죠,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